제가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 생활을 한 19년 했고요. 또 세무사업을 한 지가 13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세무 관련 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제가 30여 년 세무 관련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정말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세무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을 할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법인 전환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번 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 전환할 때 절세 방법과 또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거래처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이 빠른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세무 컨설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하면 대외 신인도도 좀 높이면서 합법적으로 이 자금을 좀 합법적으로 인출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법인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좀 사업이 커지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크게 한번 사업을 좀 번창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 법인 전환할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법인 자금을 좀 인출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시길래 제가 그렇다면 영업권 개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실제로 영업권 평가를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평가를 했는데 영업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업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입니다. 동종업체에 비해서 우리 업체가 더 많은 초과 수익력을 바로 영업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동종업체에 비해서 더 많이 돈을 버는 수 있는 그런 초과 수익력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거래처 사장님께 영업권 평가를 하자고 제안 드리면서 10억 원을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근데 주의할 점이 바로 영업권 평가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 그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을 법인 전환을 하면서 나중에 그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 영업권 10억을 무슨 근거로 평가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업권 평가 문제로 아주 곤욕을 좀 치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 평가를 할 때는 무척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신중하게 감정평가를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업권 평가를 하면 도대체 어떤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드시겠죠. 영업권 평가를 하면 80%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제가 영업권 평가를 10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억을 영업권 평가를 했으면 이 사장님은 법인으로부터 10억을 영업권 평가로 합법적으로 인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으니까 10억 원의 80%, 8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법인 자금을 이 개인 사업자였던 이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까? 그럼 나머지 20%인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자, 2억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합니까? 이 양수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서 다시 또 영업권 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계상한 이 개인 대표, 양도자도 기타 소득, 필요경비 80% 공제 효과를,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양수하는 법인 입장에서도 영업권이라는 자산에 계상했다가 또 영업권 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니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사업 전환을 할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업권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이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라든가 이 직기비품, 차량 이런 것들은 이 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장부가액이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비망기록 1,000원에 불과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 그 거래처 사장님 중에 저희 친형님이 계신데 장비 대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장부상 자산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장부상 자산이 최초에는 수십억 원에 달했지만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 후 잔액이 지금 거의 장부상에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실무적으로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처 사장님 경우에도 제가 고정자산을 재평가자 해서 고정자산을 10억 원의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자, 이 고정자산을 평가 10억을 하니까 어떤 절세 효과가 있습니까? 이 개인 대표였던 이 사장님은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10억 원을 자금 인출해 갈 수 있는 자격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총수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대표는, 개인사업자 이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양도대금 10억 원을 수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양수한 이 법인 입장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인 양수한 이 법인은 고정자산에 대해서 다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도자는 합법적으로 10억 원을 양도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양수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고정자산에 계상했다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일거양득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와 고정자산 평가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